네, 현재 시각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로 돌아설면서 이 시장 전체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은 5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당장 1시간 뒤 오후장에 어떤 식의 패턴이 이제 오늘 하루짜리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약간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긴장감을 갖고 점심도 어디 나갔다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라면 먹으면서 계속 장을 끝까지 따라 붙이시기를 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정말 안 움직이는 이 두 개 공기업이 뭐 3%, 4%대 올라가면서 일단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이런 흐름도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T의 신 모시고 IT 관련주들 그리고 IT 관련해서 가장 트렌디한 탑 3 종목 한번 골라보는 그런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탑 3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주 봅니다 콘텐츠를. 네. IT의 신 막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되죠. 네. 네. 인기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아, 네. 네. 정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은요? 아닌 것 같은데. 이 고점 논란이 아직은 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거의 제 인기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동행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서야 좀 내가 열심히 보고 네네. 있는데 네네. 안 됩니다. 아직은 네네. 더 가야 될 일이 네네. 많이 있어요. 오늘은 약간 좀 파운드리 쪽 네네. 이런 레벨로 한번 살짝 가보도록 할 텐데 네네. 가장 현재까지 핫한 이슈 아이패드 새로 나왔고 애플이 여기에 네네. M4라는 자체 칩 간다. 이제 엔비디아 섞어라. 그럼 이제 관련해서 밑단에도 수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M4 칩이 뭔지 네네. 그리고 이용수 대표가 보기에 진짜 수준은 어땠는지 네네. 한번 평가해 주시죠. 일단 이제 M 시리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제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죠. 애플이 원래 그 반도체를 외부에다가 이제 설계를 의뢰를 해서 예. 이제 받았거든요. 예. 삼성 파운드리가 원래 초창기 네네. 애플 두뇌 칩을 예. 파운드리를 많이 해줬었고 일부 설계도 해줬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ARM 기반으로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보통 CPU하고 GPU 같은 것들을 ARM이 주는 걸 씁니다. 네. 원래 초창기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애플은 어떻게 했냐면 CPU를 내재화하고 GPU를 내재화하고 그리고 NPU를 내재화해서 네. 나중에는 ARM한테 받아서 쓰는 거는 ISA라고 해서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그러니까 언어 정도만 지원받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와 ARM 코어 기반의 칩이 이렇게 성능이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애플 두뇌 칩에서 보여줬어요. 아이폰 예. 두뇌 칩. 근데 이제 맥북은 계속 인텔의 CPU를 썼어요. 예. 그동안. 예. 근데 맥북용 칩을 애플 A 바이오닉 칩처럼 자체 설계를 한 건데요. 그게 M1이었습니다. M1이었는데 예. 이게 인텔 칩 쓰다가 M1으로 바꾸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전성비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괴물 반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M1은 너무 좋았는데 네. M2, M3는 사실 그렇게 시장 반응이 그렇게 왜요?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AI 쪽을 좀 강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전용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서가 NPU라는 블록이잖아요. 예. 애플은 뉴럴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M1 때는 네. 다이 전체 면적에서 6%였어요. 네. NPU 블록이. 네. 그런데 M2 왔을 때는 4%, M3 때는 3%를 줄였어요. 오히려요? 네.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만큼 내부적으로는 AI에 대해서 전혀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M4가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M4를 중간에 갈아엎었어요, 설계를. 갈아엎고 예. 그 동시에 TSMC한테 예. 3나노 웨이퍼 면적을 당초 주문량보다 50%더 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M4입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네. 이 칩이 엄청난 성능을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AI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38 TOPS, 그러니까 초당 38조 개의 연산을 할 수 있는 성능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신형 제품에 들어갔는데 네. 요 전번에 나온 게 M3잖아요. 네. M3 나온 지 6개월 만에 M4를 내놨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는 기존에 M2를 썼어요. 네. 근데 M3 건너뛰고 M4로 바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애플이 이거 AI 쪽에서 완전히 우리가 뒤처지면 죽겠구나라고 해서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M4 애플의 이제 구동 칩입니다. 네네, 여기는 맞습니다. 그럼 다이 면적의 NPU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럼 꽤 됐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이상? 네네. 그거는 이제 누가 뜯어서 아, 면적 봐야 봐야 되는데 돼요? 테어다운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38 TOPS 정도면 네. 면적이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아직 괴물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죠. M4의 괴물 같습니다. 괴물 같아요? 네네. 일단 성능은 무조건 좋고요. 네. 그리고
맥북에 먼저 쓰지 않고 아이패드에 채택했다라는 거는 네. 아이패드를 가지고 지금 인텔의 코어 울트라나 아니면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AI PC하고 경쟁해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자, 애플의 꿈은 이제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걸로 이때까지 살아남았었고, 자, 이번에 M4 칩까지 이제 개발, 이제 일단은 성공이다. 여기까지 평가를 듣도록 하겠고요. 그럼 애플의 M4 칩 이제 만들고 구동하고 싣고 뭐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관련주는 뭔가 바로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3. 제우스입니까? 제우스? 네. 제우스 세정?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실질적인 수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애플의 M4는 TSMC 밸류 체인이에요. 네. 그래서 TSMC 쪽에서 수혜를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 이걸 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M4라는 게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도 그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칩셋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온 디바이스 AI나 이런 쪽에 이제 수요를 촉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온 디바이스 AI용 칩도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가지고 서버용 칩도 합니다. M4로요? 네. 오. 지금은 M2 울트라를 가지고 하는데요. 예. 아마 M4를 가지고도 AI 서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폭스콘에서 조립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울트라라는 게 뭐냐면 호환이 되나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애플이죠. 아, 예.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칩을 이거를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네. 그게 기본 사이즈를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프로가 되고요. 예. 프로 두 개를 연결하면 맥스가 되고요. 맥스를 두 개 연결하면 울트라가 됩니다. 이게 병렬로 연결하는 게 우리가 항상 엔비디아 칩 이야기하면서 와, 이거 병렬 연결성이 좋다. 네. 칩과 칩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애플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M4라는 걸 만들 때부터 온 디바이스 AI부터 네네. PC부터 이걸 다 고려한 거네요. 감안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서버까지도 싹 다 이게 결합될 수 있게 만든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서버용 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설계가. 그런데 아마 그 기반으로 설계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우스 말씀드리면, 네, 제우스로 오면 그러면 세정. 이제 제우스가 이쪽 그 3D 패키징이나 2.5D 패키징 쪽에서 계속해서 그러면 이 공정 난이도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 세정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돼야 되는데 제우스가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우스는 기존에 전공정 세정 장비 없습니다. 네. 업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정 웨이퍼 공정의 세정 장비 업체인데 올해부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세정 장비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 둘 다 납품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올해 신규 매출을 한 750억에서 한 1,0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정 장비까지. 네. 앞서 이 TSMC에서 M4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TSMC 관련주 중에 우리가 앞서 일부 이제 일발 장전 때 봤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네네. 선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네. 디자인 하우스는 예. 이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에이징랜드가 아주 잘하긴 하지만 예. 선단 공정, 특히나 3나노급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예.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아. 사실 그래서 아직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담당할 규모는 제가 M4 보기에는 만드는 팀에는 들어오기는 네, 그 정도 규모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회사가 네. 사이즈가 네.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이제 에이징랜드를 다뤘기 때문에 네네. 겸사겸사 우리 이용수 대표가 네네. 나와서 TSMC면은 M4 칩 물량 요 프로젝트 팀의 요 네.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봤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7나노급 정도의 프로젝트 하나만 받아도요. 네. 그게 매출 사이즈가 1,000억 정도로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3나노급이면 몇천억 되겠죠.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이 IT의 신이니까 세정 장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세정 장비가 이거 네네. 쉬운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찍고 이렇게 치우고 그렇죠. 원래 쉽죠. 어렵나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네. 뭐 그 에어로졸이나 네, 뭐 이렇게 뭐 네. 실제로 닦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근데 증착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화학기상 증착, 분자 단위로 증착하다가 네. 요새는 원자 단위로 증착하죠. 네. 그래서 세정을 하면 케미칼 가지고 뭔가 닦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좀 이렇게 뭐 1이나 2옹스트롬 정도 닦아도 상관없죠. 네. 근데 요즘에는 꼭 깎이면 원자가 상해버리면 이게 네. 불량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안 상하게 닦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뭐 그래서 초임계 유체 같은 것들도 쓰기도 하고요. 세정 기술이 이제는 장난 아닙니다. 네. 자, 세정. 네. 결국 이제 M4와 관련해서 마지막 HBM 온디바이스 AM에는 이 세정 쪽의 수요가 늘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우스를 꼽았고요. 자, M4 칩, 애플의 M4 칩 관련한 두 번째 공략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가비스네요. 기가비스. 이게 검사긴 검사인데 그렇죠? 뭐 테스트 검사인데 약간 다른 검사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반도체 기판 검사 예. 업체고요. 주력은 플립칩 BJ라는 이제 플라스틱 기판인데 예. 플라스틱 기판 중에서 최고 하이엔드 쪽 제품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 회사를 왜 지금 봐야 되냐면 네네네. 애플이 유리기판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유리기판을 채택하려고 하는데요. 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 선폭이 굉장히 더 촘촘하죠. 예. 예, 그게 검사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런 쪽에 제일 잘하는 회사가 기가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기가비스는 인텔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예. 근데 인텔이 공식적으로 유리기판을 쓰기로 했잖아요. 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기판 비즈니스들이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인텔이 보통 CPU나 GPU 쪽에 이제 이런 기판들, 하이엔드 네. 기판들이 많이 쓰이는데 네. 인텔이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인텔하고 맞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유리기판 하겠다고 하는 게 일본의 이비덴이나 네. 뭐 삼성전기나 이런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뭐 이 인텔하고의 레퍼런스가 이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네. 그게 또 애플하고도 비즈니스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유리기판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 들으면 항상 유리기판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냐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유리기판 주 있잖아요. 이제 우리 뭐 네네.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네네. 그것도 사고 기가비스도 사고 뭐 이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쪽 밸류 체인에 네. 사실 지금 뭐 퓨어하긴 유리기판주라 그러면 뭐 레이저 장비 업체인 피롭틱스나 피롭틱스, 뭐 네. 예, 그리고 뭐 거기 이제 고리를 채우는 제- YMT, YMT, YMT 예. 그리고 HP 테크놀로지 네, 같은 검사 네. 장비 업체들 예. 이런 사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가비스가 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은 피해주로 인식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역발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유리기판이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자, 유리기판에 기가비스가 온 이유도 애플은 결국 유리기판으로 가니까. 네, 맞습니다. M4가 성행해서 맞습니다. 애플 잘 되면 그렇죠. 유리기판 잘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서버용 기판에는 유리기판이 훨씬 더 장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애플이 서버용 기판 쪽에 유리기판을 적용하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서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애플이 유리기판 한다니까 유리기판 네네. 외에 좀 뭐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 없을까요? 네, 뭐 최근에 네. 뭐 이쪽 그 선단 공정 같은 경우 지금 5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미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예. 근데 지금 차세대 기술로 2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검사할 수 있는 걸 내놨고요. 예. 그리고 지금 HPC나 AI 가속기 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굉장히 선폭이 피치가 굉장히 좁은 것들이거든요. 예, 예. 검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 쪽에 시장 점유율 거의 80%이 회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이게 플라스틱하고 유리의 검사 솔루션은 다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유리라는 게 아마 비전개로 보면 이게 뭐 반사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정 기술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폭이나 이런 쪽 검사하는 거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검사하다가 불량이 나오면 이게 레이저로 살짝 지져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것도 잘합니다. 어. AOR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면 우리도 막 투자자들 유리기판 공부하지만 뭐 유럽 쪽도 아마 유리기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들도 유리기판 테스트 가다가 한국에 있는 기가비스까지 오게 될 거 아니에요? 하이엔드 쪽 검사는 기가비스가 이런 선폭 검사 쪽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나요? 네네. 그럼 그쪽 고객도 좀 나올 수 네, 있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 고객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3분기부터 예. 일부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가비스 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애플의 M4 칩 관련한 두 번째 공략주 기가비스입니다. 이제 기가비스는 애플이 결국은 유리기판에는 테스트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유리기판 약간 좀 테스트를- 억지긴 하네요. 오늘. 네. 아니 억지인데 우리가 네. 바로 M4가 지금 맞다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네. 이렇게라도 그렇죠? 이제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플의 M4 칩과 관련한 우리의 공략주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심텍이요? 심텍 기판. 네네. 뭐 플렉시블 네네. 기판. 오, 네, 맞습니다. 그 리지드 쪽도 많이 하는데요. 네네. 사실 이 회사는 주력은 중저가 스마트폰 향이 이제 MCP라고 하죠. 네네. 멀티칩 패키징이 메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AI 온디바이스 AI 중에서 AI PC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AI PC 쪽에서 사실 그러면 그 칩이 고도화되면 기판도 같이 따라서 고도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폭이나 예. 이런 예. 것들이 더 층도 더 고다층이 돼야 되고요. 예. 그런 쪽에서 수혜를 보는 게 이제 심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SSD 쪽 좋잖아요. 네네. SSD 쪽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네네. 컨트롤러 쪽 같은 경우는 로직 칩이잖아요. 예. 거기에 플립칩 플립칩 CSP가 들어갑니다. 예. 플립칩 칩 스케일 패키지. 옛날에 AP 그 패키지가 하던 그 네네. 기판인데요. 그쪽을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오. 최근에 그런 쪽도 수요가 괜찮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쪽에 이제 수혜가 회사도 조금씩 이제 뭐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심택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깊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온 디바이스 AI가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마트폰 많이 생각하지만 PC에 AI 붙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는 기판이 새거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심택은 딱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수페타시스가 예. 그 기존의 일반 서버에서 AI 서버로 바뀌면서 완전 수혜를 받잖아요. 예. 이제는 AI PC가 그냥 일반 PC에서 AI PC로 바뀌면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그림인 거죠. 딱 그 그림 생각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네, 엄청나게 쭉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수 대표가 보기에 심택은 어때요? 뭐 이수페타시스만큼의 네. 수혜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관점 AI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온디바이스 AI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이제 6월에 애플과 퀄컴의 움직임에 따라서 AI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을 많이 찾을 거예요 시장에서.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심텍 같은 회사도 아이디어가 영 나쁘진 않는 거죠. 예. 심택. 이제 AI 혁명인데 이게 5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네 그 다음을 불타오르려면 이영수 대표는 온디바이스 AI를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PC 쪽에 AI에 갖다 붙이는 거. PC, 스마트폰, 스마트폰 네. 등등에. 사실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주행차하고 로보틱스도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예. 당장 가시적인 거는 AI PC 쪽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려면 네. 새로운 모바일 기판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네. 심택이다. 네. 과거의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탑3 종목 살펴봤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